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찌글찌글한 시장이 지속되면서 지금 여전히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 짧게 끊어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런 전략으로 매매하지 않으면 확실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끌고 가는 매매를 한다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시장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는 탄탄하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한번 쭉 슈팅을 주고 나서 빠지는 느낌의 종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시장의 패턴,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매매하다가 급락, 폭포수, 이제 흔히 말해서 짱돌이라고 하죠. 그 짱돌을 맞아서 큰 손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시장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종목, 아무리 꼬셔도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급등일보 한 번씩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57,000명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텔레그램 주식 채널이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시간 속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함께 어떠한 그 뉴스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뉴스와 함께 어떠한 관련주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이런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주식 시장에서 지금 좀 조심해야 하는 종목들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시청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셨거든요. 제 라이브 방송을 매일 봐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조심해야 하는 종목 계열 정리를 해서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시청자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찬찬히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좋은 종목도 있을 거고, 이 매수하면 안 되는 나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정리한 거니까, 찬찬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증백 종목이라고 썼습니다. 증백 종목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종목 명에 그 키움증권 기준으로 여기 보라색 딱지 붙어있는 이 보라색 딱지가 붙어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는 증백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증백 종목은 증거금 100% 종목이란 뜻이에요. 증거금 100%. 자, 그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증거금 100%가 뭔데? 일단 이 증거금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할 때 전체 대금 중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에 꼭 보증해줘야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 돈, 레버리지를 당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미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미수를 안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제 미수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미수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밖에 없지만 그 종목을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로 금액을 레버리지를 당겨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은 미수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왜 미수 신용거래가 불가능할까요? 증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가 위험해지게 되면은 그 돈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에서 이 기업은 뭔가 좀 불안하니까 너희들 회사한테는 돈 빌려주는 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미수신용거래를 막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거나 재무제표가 안 좋은 부실 회사들이 좀 대부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증거금 딱지가 붙어 있다. 재무가 썩 좋은 회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가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증거금 100%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재무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가 안 써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 종목이 이제 세력 물량, 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뭐 기관 물량, 뭐 이제 외국인 물량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져야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종목이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미수가 안 써지면 금액이 들어오는데 좀 제한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거의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여기 이렇게 일봉을 만들었는데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근데 장막판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분 5분 만에 거의 한 15% 이상 하락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끼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많죠.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뿐만 아니라 코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얘도 상한가를 갔어요. 얘도 결국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흐름? 네, 이런 흐름 보이시나요?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갑자기 봉 하나에 5% 이상을 빼버립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이런 더러운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증백 종목들은 잘 매수를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매수해봐도 되겠다. 진짜 확신이 드는 경우가 아니면은 증백 종목이 올라오면은 잘 매수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수도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증백 종목. 그래서 요런 보라색 증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라. 증거금 100%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증거금 100%. 삼성전자는 몇 프로일까요? 증거금이 20%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증거금률 20% 적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증거금률 20%라고 적혀 있죠. 증거금률 2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탄탄한 종목,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증거금 이 100에서 수치가 낮아질수록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 곱하기 유통 비율이 500억 이하인 종목. 이런 종목은 이제 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저도 여기서 매매하다가 좀 손실이 났는데 OS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총액이 594억이죠. 네, 보이시나요? 594억. 유통 비율 몇 프로인가요? 50%죠.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시가총액 곱하기 유통 비율을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의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계산을 해서 이걸 한 600억 정도로 잡을게요. 600억에서 유통 비율 50%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인 시총이 얼마 정도 나오죠? 이제 반이니까 300억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상 실질적인 시총은 300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소형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은 무빙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소형주이기 때문에 종목이 탄탄할 리가 없다. 그리고 소형주인 경우에는 시장 소외주가 많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확률이 높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매매하다가 손실이 좀 났는데 보시면은 위아래로 무빙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아무래도 소형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더러운 무빙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게 쉽게 이제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곱하기 유통 비율을 했을 때 500억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는 합니다. 매매는 하지만은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고 대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액 투자를 한다거나 소액 매매를 한다거나 들어가고 나서 좀 타이트하게 뭔가 내가 예상한 흐름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좀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윗꼬리 접는 종목.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봉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종목이 올라올 때마다 윗꼬리를 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제 이런 끼를 보여주게 되면은 윗꼬리를 자주 다니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종목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자주 달다 보니까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낮은 구간, 이런 낮은 구간에서 사는 건 상관없어요. 낮은 구간에서는 뭐 슈팅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살 때는 이거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리는 종목이니까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종목 일봉을 보시자마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봉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죠.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듯한 느낌의 종목을.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좀 자주 달려있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은 뭐 한 이제 60일 정도 되겠죠. 60일 이렇게 해가지고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리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뭐 120일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경향이 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호가창 얇은 종목. 여러분들, 이거는, 호가창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호가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좀 극단적인 종목을 들고 왔어요. 우선주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확실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호가창이 얇다는 것은 호가에 물량이 많이 박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호가창에 그 호가마다 물량이 탄탄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호가창에 물량 박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 주. 그러니까 지금 24,200원에서 24,600원까지 그 물량이 여기도 뭐 33개밖에 안 박혀 있죠. 텅 비어 있습니다. 호가창이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겠죠. 네,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위아래로 세네오가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종목을 한 1억 원치 산다고 쳐볼게요. 1억 원치 사면은 이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치만 사도 호가가 쑥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1억 원치를 들고 있어. 1억 원치만 팔아도 호가가 쑥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만큼 호가창이 얇으면은 그 급락을 할 확률도 높고 급등을 할 확률도 높죠. 근데 이제 급등만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종목이 급등을 하지 않고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면 급락을 한다고 해도 그 종목의 호가가 많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호가가 얇은 종목들은 조심을 해라. 그래서 한 번에 시장가로 매수 물량을 크게 쓸어가면서 순식간에 급등도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억 단위로 던지게 되면 호가창도 비어 있어서 한 번에 장대 음봉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번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저만의 좀 팁인데 단기 예고가 걸려있는 종목을 조심해라. 이거는 단기 예고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키움 현재가 창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C랩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 있죠? 단예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단기 예고란 뜻입니다. 자, 단기 예고가 무슨 뜻이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 급등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올 것 같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가 걸리고 난 상태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단일가가 걸립니다. 단기 과열이라고 해서 단기 과열이 걸리고 단일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로만 할 수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30분 단위로 그 동시호가 체결되는 것처럼
띄엄띄엄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주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종목을 주물러야 되는데 단일가에 걸려 있으니까 종목을 드라이빙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단일가에 안 들어가는 게 편하겠죠. 종목을 드라이빙 할 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단일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센 그런 재료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세력 입장에서 단일가를 막을 수가 없어. 종목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단일가 걸릴 수밖에 없어 하는 경우에는 단예일 때도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딱히 뭐 그렇게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급등을 하네. 그러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고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뭔가 종목이 좀 이유 없이 명분 없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더 크게 상승하게 되면 단일가에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다. 피해 갈수록 주포가 드라이빙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과열을 피해가려고 한다. 그래서 단기고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하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단기고 항상 체크하시면서 단기고 걸려있네? 근데 종목 올라오네? 이거 재료가 강하게 있어서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건가? 이유 없이 올라온다면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 많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요렇게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6번째로 분봉 거래 대금이 10억 이하인 종목. 자, 이거는 신라SG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라SG가 오늘 장막판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봉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10% 구간에서 24%까지 올라갔다가 20%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한 5분 만에 종목이 장 막판에 그 10% 넘게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한 20억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10% 상승을 시킨 거예요. 20억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여러분들? 20억 가지고 10% 상승시키는 게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그것도 단 5분 만에?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종목이 호가창이 비어있을 확률이 크겠죠. 호가에 물량이 많이 안 박혀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터지는 곳에서 놀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 상황인데 시장 소외주에서 논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기준을 저는 1분 봉상 10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1분 봉상 10억 이상 터진 적이 없으면은 저는 이 종목을 좀 패스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탄탄하게 거래대금 받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당일 1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다면 시장 소외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호가창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매도하기도 힘들 뿐더러 물량을 많이 주고 있는 누군가가 한 번에 또 던지기라도 한다면은 짱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라SG가 오늘 24%까지 찍었다가 동시호가에서 4%를 빼버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4% 빼버리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해라. 종목이 급등하는 거, 매매하는 거는 뭐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거래대금을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당일.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가 뭐 매일 상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뭐 저만의 이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신규 상장주 당일에는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 크게 갔으니까 상장 당일을 한번 볼게요. 12월 8일 날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12월 8일 날 보시게 되면은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장하고 나서 이 변동폭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결국 이 종목이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해가지고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변동폭이 여러분들 무려 8%입니다. 봉 하나에 1분 동안 8%가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8% 이상이. 네, 거의 9% 가까이 되네요. 9% 이상이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매매를 잘하고 대응을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 짧게 끊어내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면은 충분히 이제 버텨내고 이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이 종목 상승한다, 따라 들어가 보자 하다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털릴까요, 안 털릴까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라면은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버텨냈다면 수익을 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는 흐름이 나왔으면은 순식간에 한 3, 4분 안에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대응을 좀 잘한다, 나는 확신이 있다 하는 거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 매매는, 당일 매매는 좀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분 만에 5% 수익이 날 수도 있고 5%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변동성 큰 거는 대응을 타이트하게 할 자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더 많아요. 뭐 특징주가 붙었을 경우에 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